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유 뭐 도대체가 따라가기가 어려웠어.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정치권의 뉴스도 넘치고 네, 재계 쪽 뉴스도 안 좋은 게 너무 넘치고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 2,400 밑으로 그러니까. 깨고 환율은 1,400 위로 깨고 올라가고. 코스닥은 700 깨지고 난리예요, 난리 지금. 아니 삼성전자는 4만 내가 전자가 됐어요. 지금 저기 뭐냐 정말 궁금한 게 네. 누구도 속 시원한 설명을 안 해주는데 네. 지금 일본, 대만, 심지어 저 트럼프가 벼르는 중국까지도 증시가 오르고 있거든. 네, 근데 유독 사우스 코리아만 이런 이유가 뭐냐고. 여기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매수 주체가 없어요. 이 한국 주식을 사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내리 팔고 있고 국내 주식 투자자도 그 말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을 사면 세금을 내지만 한국 주식을 사면 원금을 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번 돈으로 세금, 미국 주식은 이제 거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내지만 한국 주식을 사면 원금을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 팔면 주가가 그냥 내리꽂히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4만 전자 됐다가 조금 전에 보니까 5만 원 위로 또 올라오긴 했던데 다행입니다. 예. 근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이제 300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미국 그 상장사 기준으로는 시총 300조 원 정도면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거든요. 큰일 났네. 아니 미국에 이제 팔렌티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매출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도 시총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거의 타겟이 됐어요 지금. 이거 그냥 내리꽂으면 패대기 치면 그냥 꼬꾸라지는 큰일 났네. 시장으로. 아니 그래도 그 금투세 폐지되면은 한국 주식 증시가 좀 뭐 언발에 올라간다라고 오줌 했었는데 여기에 금투세 시행까지 겹쳤으면 더 깨졌겠죠. 사실은. 근데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엄청 띄웠는데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총선 전략으로 당의 전략 그 전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밸류업이.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회사의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매우 지극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준의 원론적이고 옳은 얘기인데 네. 국힘이 지금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상법 개정안에 네.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한국 주식이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큰일 났네. 아니 어떻게 되든 지금 경제와 정치가 지금 동시에 위기적 상황으로 네.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골프 오늘 치시잖아요. 8년 만에 대통령은. 골프채.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8일 만에 잡은 거였더라고요. 그게 어제 이제 국회 예결위 현장에서 다 폭로가 됐는데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위중한 마음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폭로가 시작됐어요. 예. 명태균 구속되니 이준석이 나왔다. 예, 어제 새벽 6시부터 폭로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밤사이에 또 기자들이 뭐 쭉 확인을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서울시 구청장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 보도로는 지금 포항시장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방팔방 지금 공천폭탄 막 터지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적어도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명태균 씨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나눈 대화도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시기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네. 그리고 적어도 이제 본인 스스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는 저는 검찰에 제출할 게 아니고 네. 검찰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검찰이 소환하면 뭐 검찰이 궁금해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면 예. 명태균 씨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용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국민께 들리면 절대 안 된다.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20년, 30년은 더 할 사람인데 네네. 그 여기서 옳은 자세로 나가야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나 경험한 사실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굉장히 매우 특이한 지점이 보이던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은 여사나 대통령하고 공천 개입이나 이런 대화를 나눴느냐가 질문인데 네. 이준석 대표 대답은 윤 대통령만 찍어서 얘기하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빼요. 네. 그런데 마침 오늘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준석 의원이 나눈 대화가 따로 보도가 됐어요. 이건 네. 단독 기사로.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은 때리고 여사는 보호한다는 기조가 불변이다. 이건 정말 불변인데 네. 이건 또 명태균의 그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때려도 되고 여사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명태균의 프레임이에요. 대통령은 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심지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명태균이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믿고 있어요. 그 구속되기 전에도 자기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보고 그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지금 옥중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명태균, 이준석 등등 이어지는 이 그룹은 말하자면 어떤 여사 쪽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는 독특한 사고 방식.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그런 면을 두드러지게 일단 느껴지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뭘 폭로하고 나선 거는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게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 때문이에요. 일단 어디서 정말 뜻밖의 변수가 출연했다고 봐요. 김소연 변호사. 네. 난데없이 이 양반이 등장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당한 파일을 봐버린 거야. 노다지야. 여기 다 노다지. 있어. 네. 무슨 뜻의 노다지냐? 이준석 때리기에. 그러더니 뭐 의뢰인 변호할 생각은 안 하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을 악의 축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주업회기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명태균 씨 변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CBS 이정주 기자가 김소연 변호사를 자주 취재했었는데 2, 3회라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 23일 날 모여서 2, 3회래요. 그런데 그 모임이 친윤 외곽집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산이나 친윤 쪽에 그 뭐 협조하에 혹은 또 뭐 이렇게 봉조화에 나온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NCND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의뢰인이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의뢰인이냐? 근데 이제 윤핵관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이준석 의원한테 뒤집어 씌우기 전략을 써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 담화 전에 용산에서 나온 그 입장문이 뭡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다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미잘도 못한 대응이라고 발끈해서 나왔어요. 그때 이준석 파일이 존재하냐 마냐로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뭐가 정설인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 보니까 이준석 파일은 존재한다. 그렇죠. 둘째, 여차하면 까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발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돌연한 이런 어떤 이준석의 입만 쳐다보는 이런 향국이 된 거 불사지른 거는 김소연 변호사거든요.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는 원래 구원이 있어서 저런다 치더라도 도대체 뭐 하는 변호인인가가 이제 내가 아리송해지는 거야. 이분이 저기 명태균 변호를 저기 수임료도 안 받고 자원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명태균 씨가 받아준 거고. 그러면 왜 저기 돈도 안 받고 거기까지 기어와가지고 했느냐? 나는 명태균 씨 변호보단 자기 정치하고 싶었다고 봐요. 아 김소연 변호사가. 네. 그런데 노다지를 발견한 거야. 네. 그러자마자 뭐 이봉규 TV 나가가지고 하고 뭐 저기 MBC 나가 그러는데 나는 어제 취재 편의점도 나왔어요. 취재 김소연 편의점. 변호사. 아 그렇습니까? 네. 나는 살다 내가 별일 다 보는 게 뉴스공장이 이봉규 TV를 아침에 틀어주는 걸 보고 내가 깜짝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아니 있나? 근데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말씀을 그러니까. 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건 오래 언급할 정도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단 거기서 폭탄 터지고 이준석이 받고 네.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 찐윤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생뚱맞게 김영선 얘기에서 발을 빼고 윤석열 언급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친윤 혹은 그 찐윤들의 이준석 공격, 그러니까 이게 좀 또 다른 공중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본질을 좀 따져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2달간 이어진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김영선 의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안철수,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알려졌던 박완수, 김진태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철수,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인 서울구청장 김태우, 그리고 포항시장 여기까지 다 뻗어 있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다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닌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에 대한 이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 얘기가 툭 튀어나온 네. 거는 그게 이준석 의원 쪽에서 그렇죠. 언급한 네. 건데 저는 그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 개입 사례가 무지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리고 녹취 파일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예. 왜냐면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놨고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업로드가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예. 근데 하고 많은 공천 개입 사례 중에 왜 안철수 의원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처음에. 네. 아 근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싫어하죠. 이준석 안철수 간의 사이 안 좋은 예. 거는. 예. 그래서 이른바 이 공천 개입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정적에 대한 망신 주기용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든 안철수 의원을 먼저 언급한 건 오히려 이 공천 개입 사태의 불씨를 꺼트리거나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대선 직전에 후보 단일화를 했고 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 사람 공천? 뭐 그게 그러면 터무니없는 공천 부탁 내지는 공천 개입이야? 그분은 약간 깹뚱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안철수 의원을 언급했을까? 그거는 별로 좋은 그 뭐랄까요? 케이스는 아니죠. 네, 좋은 전략은 아닌 아니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만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공천 개입 사례가 무지 많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드러나서 알고 있는 이거 말고도 그밖에 다른 공천 개입 사례가 더 있다는 알고 계신 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우리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네.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년 4월에 있던 총선에서는 공천 개입이 없었느냐?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안 됐으니까 금년 총선은 그러면 건너뛰었냐? 건너뛰었냐? 예.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예.
수원의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장관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돼서 맞아요. 출마를 했어요. 예. 제가 만나봐서 아니 산업부 장관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청문회 치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출마를 하시려고 합니까? 네. 물어봤어요. 예. 저는 사실 출마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도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나가는 겁니다가 본인 대답이에요. 그러면 임명된 지 그때 이제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가 한두 달 됐을 때야. 예. 장관 임명된 지. 현직 산업부 장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옷을 벗겨서 출마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네요.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금년 총선은 그나마 공천 개입이 어려웠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예를 찾으면 무지기수로 찾아낼 수 있는데 예. 훨씬 힘이 좋았고 셌던 2년 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개입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저는 이거 의원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박문규 장관이 이렇게 하도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별로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야. 라는 얘기는 지금 저는 처음 듣는데 의원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건 제가 직접 들으신 개인적으로 들은 거니까요. 거니까 개인적으로. 단독입니다. 단독.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네.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는 생략했어요. 예, 물론 예.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예.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맞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근데 지금 현직 장관 몇 달 되지도 않은 장관한테 당신 출마해. 그때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직전이다. 네, 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도 아니면 그때는 당 대표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그렇죠. 있었을 때인데 그러면 이 막강한 힘은 결국은 아니 당 대표도 어떻게 현직 장관 옷 뺏겨서 출마시켜요? 말도 말이 안 돼. 되지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금년 총선에서도 용산의 힘이 작동한 걸로 보인다. 그럼요. 네, 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작동은 했는데 곳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일어났죠. 그냥 순탄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한동훈이란 또 허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김건희 의중하고는 다소 안 맞고 그게 입식 논란으로 비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확인할 점이 많은데 지금 이 명태균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저한테 충격을 주는 대목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도 지금 이 여사의 그림자가 도처에서 이 나라를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역할을 했다는 게 이 강도 차이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거고 이거 여사의 겨울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빠이를 갖고 있다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뜻 보면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건희 여사 말대로 우리 무식한 오빠가 뭘 알아. 본인이 다 챙기고 팔 걷어붙이고 했었어야지. 아니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제출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검찰에. 아니 근데 검찰이 소환하면 뭐 네, 이런 한다- 전제가 단서가 붙었기 있어요. 때문에 예. 그걸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내놔서도 안 된다. 자기가 미운 사람 거는 공개하고 뭐 친한 사람 건 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이 네. 공천 개입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공천 개입이 드러난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도 창원지검에서는 안 불러요. 공천 개입 수사를 지금 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에서 뭐, 소환하면이라는 전제 없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맞고 이준석 의원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곤란하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맞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이제 판이 바뀌고 이 뭐 검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별개 수사로 가야 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책임과
어떤 설명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앞으로 더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검찰이 부른다면 이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은 곧 또 특검 재의결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태도로 버틸 거냐 이게. 계속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곤란한 거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인이고 그 젊은 보수의 상징이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 해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털 거 털고 잘못한 거 잘못한 거대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핵심은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인 것 같아요. 그 멀쩡하게 장관직 수행하던 사람 당신 그만하고 저 수원 가가지고 출마해. 그럼 또 권력의 힘에 못 이겨서 아유 장관하고 싶겠지 그거 출마하고 싶겠어요. 선거운동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 근데 억지 춘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 어영부영 선거 낙선하고 지금 대사 나가 있잖아요. 외국에. 아니 그게 뭔 꼴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권력의 행사 방식은 네. 상식적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멀쩡하게 잘 수행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장관 청문회 거치고 임명되면 네. 처음에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업무 보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은 산업부 출신도 아니에요. 산업부 업무 잘 몰라. 장관 임명돼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2달은 걸려요. 네. 업무 파악 거의 한참 하고 있고 이제 끝나갈 때쯤 출마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국정 운영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건 혹시 밤에 비상식적이지. 김건희 여사가 몰래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으로 경질 통보한 거 아니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몰상식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 기재부에 오래 있던 분이고 맞아요. 사실은 산업부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산업부에 가가지고 이제 장관이 된 건데 업무 보고 받고 이게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신 그거 하지 말고 가서 출마해. 그럼 또 이제 가서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그 명태균 씨 말대로 장기판의 말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 대통령 내외가 2분이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저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당은 당의 일이 있고 정은 한동훈 대표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당은 당의 일, 정은 정의 일을 하시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막 착종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권력 행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24년 4월 올해 4월 총선은 훨씬 공천 개입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돌아갔는데 네. 2022년 6월 지방선거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면 전국지도 펴놓고 막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동하는 방식과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지금 가면 갈수록 여사의 그 힘과 권위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저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사과하겠다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뒤로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일관된 흐름을 보면 다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반대로 여사의 권력이 지금은 가공할 수준까지 가서 뭐 어찌 누구도 하나 말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버렸어. 그래 이게 왜 그런가 이래 보니까 저기 뭐냐 여사가 점점 더 많은 권력에 대한 갈증 내지는 요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저기 이제 본인에 대한 의혹, 스캔들, 추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탄의 필요성이 점점 더 고조되고 그러면 나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와 법 쪽에 카르텔처럼 형성이 돼 줘야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옛날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국회 행안위에서 그 정대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여야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명수 기자 녹취록 보면은 정대택 씨는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기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사는 벌써 그 증인 취소됐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그럴 리가 없다 그러거든. 명태균 씨랑 비슷하네.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미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진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분명히 합의된 증인을 번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총대를 맨 행안위 간사 국민의힘 간사가 박완수 의원입니다. 박완수.
예. 그런데 이 양반이 훗날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여사를 만나고 저기 아주 찐윤 중에 권력 실세인 윤한홍 의원을 제끼고 경남도 지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남도 지사 박완수가 틈나는 대로 명태균한테 대통령이 현대 방문한다, 두산 방문한다, 알려주죠. 이런 기밀을 알려줘. 예. 그러면 요거를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만 압축해서 흐름을 보면은 예. 딱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여사의 기획과 그림자 아닙니까? 또 전부 다 여사에 대해 가지고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국회의원에서 도지사로 그 도지사가 빼돌리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은 뭐 저기 이런 식의 어떤 그 저 행위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사가 왜 그러느냐? 그때 박완수 아니었으면 나 정대택한테 당할 뻔했어.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줄을 세우고 예. 보상을 해주고 계속 방탄 조직은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도 뭐도 뭐 다 국정운영도 다 했다라는 어떤 그 가설이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아까 백불하면서도 뒤에서도 밝혔지만 당대표랑 대선 후보 또는 당선자랑 공천 상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저는 조금 문제적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당의 기본적인 공천 심사 과정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시험 같은 절차 아니겠어요? 응모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의사를 밝히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게 이제 선거의 과정인 건데 그거를 질서를 다 허물어도 된다라는 인식과 판단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 얘기하고 또 결을 달리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하면 내가 이런 거 뭐 의원, 구청장, 시장 공천 관련해서 개입한 자료를 갖고 있다. 네. 이걸 제출하겠다. 그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된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한 얘기는 할 수도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그렇죠. 취지잖아요. 네. 공천 상의할 수 있다. 예. 아니 그러면 새벽 6시에 한 얘기하고 같은 날 오후에 한 얘기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좀 요새는 계속 실망감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본인 일이 되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했던 이준석 의원이 네. 본인 일이 되니까 이거를 폭로하겠다고 몇 시간 전에 했다가 폭로하면 나도 공천 개입에 같이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이 아니고 공천 상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게 따지면 야 어디는 누구 공천 주고 어디는 누가 좋고 뭐 네. 시컷 얘기해놓고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그게 상이지 예. 의견 개진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 앞으로 다 저 여당 공천은 그냥 대통령이 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 상의할 수 있는 거고 의견 개진이면 예. 자 무엇인가가 결정이 안 됐을 때 예. 예를 들어 시스템이 아직 본격 가동되기 전이고 그럴 때 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의견 개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용인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공천 개입은 누군가로 이미 결정이 되려는 시점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식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의창에 김종양 의원이 유력했어요. 그런데 바꿔치기 한 거거든 김영선으로.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도 윤한홍 의원이 일찍부터 제일 먼저 진출하겠다고 방송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발 주자인 박완수 의원으로 바꿔치기 된 거거든요. 김태호 청장 마찬가지예요. 저 기존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김태호를 투입하면서 바꿔치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넘어서 압력 내지는 저 농단으로도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놔두면 이 시스템은 다른 결정을 했으리라고 보는 거지 우리는. 다른 결정을 했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으리라고 보는 건데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사가 개입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의견 개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의견 개진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뒤에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투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공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보낼 때 경쟁력 조사도 하고 뭐 인지도가 어떤지도 보고 평판이 어떤지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문성도 있고 뛰어나고 해서 저 사람을 보내야 타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공천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늘은 이 사람 했다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더 세 그럼 이 사람으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쟁력 조사라는 게 사실은 여론 조작에 기반한 것인 게 이제 그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서 다 마각이 드러난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 쪽 사람을 심냐 뭐 이를테면 윤핵관 쪽 사람을 심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쪽 사람을 심냐 이거 가지고 사실상 농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은.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 대통령 부부의 권력은 워낙 크니까 네. 투쟁 성격은 아니에요. 남용이지. 남용이다. 근데 네. 그거를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에는. 그렇죠. 그래서 공관위도 두는 거고 네. 거기에 개입 못하도록 한 거고 거기에 개입했던 것을 다름 아닌 윤석열 당시 검사가 공천 개입으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징역을 살린 거고. 네. 근데 본인이 일이 되니까 의견 개진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공천 개입이라고 했다가 공천 상이라고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 네. 지금 판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논리가 윤 대통령이 김건희가 하는 게 국정조언이고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견 개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난리를 하냐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골프나 치고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어. 문제 삼냐? 언론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던 거를 예. 이 조언의 영역을 갖다 무한대로 확장해서 해석한다면은 윤 대통령 말이 맞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왕정국가야 뭐야. 다 의견 개진이고 예. 다 조언에 불과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는 왜 감옥에 갔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은 왜 다 감옥 갔어요? 두 그것도 명이 다 아버지에게 조언도 하고 뭐 아버지 대신 이렇게 의견 전달도 하고 사람도 추천하고 하고. 이랬던 거지. 그 그러면 과정에서 선물도 좀 받고 그러니까. 뭐 이런 돈 벌기도 그거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고 뭐 그런 교통비도 거지. 좀 받고 그런 식으로 거지 해석하면 뭐. 지금 다 감옥 갈 억울하게 사람 아무도 감옥 갔던 없네. 거지. 그러니까 다 최순실 그런 풀어줘야 거를 되겠네. 예, 다 풀어줘야 되겠네. 다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말이죠. 설령 그렇게 개입을 뭘 하고 했더라도 공적 시스템이 흔들리지만 않았어도 사실은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내가 뭐라 그러니까 말이 맞네 당원. 이래면서 이미 가고 있는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입단속하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많다고? 만약에 그러면 그 개입이 없었더라면은 결과는 어땠느냐? 예. 전혀 다른 결과였었다. 이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적인 시스템도 납득할 만한 의견 개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저 대선 기여도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당에서 좀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 발탁을 좀 해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원래 공조직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유념하겠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데 멀쩡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냥 딱 찍어 눌러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마비잖아. 그러니까 개입이나 농단이라고 할 때는 공적 시스템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이게 네. 조언이나 개입이 아니라 농단이라고 보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 사태가 그렇게 됐냐 안 됐냐만 따지는 거지.
뭘 갖다가 다 조언이고 개입이라고 퉁치고 넘어갑니까? 그래 자기가 대표할 때 밑에서 공간 위에서 돌아가던 게 예. 지금 엎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을 했다. 아니? 아유, 점점 산으로 가네. 가만히 산으로 있어봐. 이게 무슨 간다. 의미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거를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증거죠. 사실은. 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대충 그냥 근데 그것도 저는 이상해요. 검사가 11명이나 있는데 많으니까 니네가 다 해 이렇게 일을 떠미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의혹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구속 기소 시점과 동시에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이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기간은 만 20일로 제한되는 거예요. 네.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으니까. 네. 근데 중앙지검에 있던 그 의혹들을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냈어. 왜 예. 보냈겠어요? 이 사건하고 병합해서 네.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부분 기소하면서 이 사건도 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네. 왜 분리됐느냐 이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저기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짜게 놔야 된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산당 개입 요거는 하지 말고 선거법 저기 정치 자금법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립시켜 놨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채택이 되니까 그때 바뀌어 입장이. 그중에 여론조사 부분은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저기 요 부분은 창원지검에서 병합하더라도 네.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일단 있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기 여론 조작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을 저기 그 지금 창원지검에서 어떤 그 만든 설계도대로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뭉개고 가라는 뜻이라면은 저는 좀 이상해요. 왜 지금이지? 그러면 검찰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김영선, 명태균으로 축소하고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길은 차단해 버리고 그렇죠. 이준석, 김종인으로 확장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그거 못할 거려. 그거 불가하다 보세요. 김종인, 이준석으로 확장을 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확장하는 순간에 이준석 의원은 이제 파일 공개할 거예요. 그렇겠죠. 어?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를 뭐 속된 표현으로 물고 늘어질 텐데 이준석 대표가 예. 예. 거기서 끊어지겠냐고요. 예. 그렇겠죠. 끊어질 수가 없지.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그러니까 나까지 확장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나 그러니까, 엮지 마. 여기까지도 오지 마. 아, 예. 그냥 거기서 끝내. 예. 창원에서 끝내. 그냥 거기서- 서울 오지 마. 예. 그 자세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확장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워낙 무시무시한 권력이고 예.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겹쳐지기 때문에 2022년 6월 1일 선거와 관련한 공천 개입에서 묵인 내지는 동조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아주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예. 거기 어떻게 뻗튀기냐. 뻗튀겨 예, 예. 아는데 예, 예. 실상이 어떤지 예. 아는데 아니, 뻑하면 경로하는 분이잖아요. 막 화내고. 아유, 뭐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 그분의 어. 성정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막지 못했냐고 비난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좀 최근 잡히더라도 그거 갖고 야 뭐 앞으로 너 정치할 자격 없어 앞으로 할 생각하지 마 할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누구나 다 이해해요. 예. 어떤지 아니까. 네. 그분의 근데 그걸 갖고 뭐 아예 나는 이 리스크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못 오게 할 거야는 그러면 이제 실상을 다 덮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거는 의로운 선택이라고 그렇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정치적 손해예요. 이준석 대표 예, 개인에게 예.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그 딜을 하는 자세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자산도 다 허물어지게 될 거다. 아, 그럼요. 예, 그렇게 보시는 길게 보고 해야죠. 예. 근데 그러려면 용기가 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아니, 용기. 나는 예. 그 부분에서 말이에요. 이해는 가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정치가 창창하고 대표까지 지내보면 이미 커리어맨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은 본인한테는 더 큰 기회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래는 진짜 속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김 여사 때문이냐.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은 뭔가를 저기 지금 상황에서 털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거냐. 네. 그게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아니 근데 대통령의 성정이 너무 사나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때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2022년 4월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 그리고 2022년 공천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일단을 박형광 기자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오늘 또 공개가 됐는데요. 짤막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들려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평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네. 당선인 부인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려요. 공천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 상의를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지금 선수동에 있어가지고 뵙긴다 해가지고요. 아 수치동 안에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이 들어가지고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지금 들으신 내용의 핵심은 그 이준석 대표가 4월에 어느 날 그 김건희 여사의 뭐 상의 드릴 일이 있다. 서초동이다. 잠깐 찾아뵈도 되겠냐. 아마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겠죠. 이제 글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점핑한 중간에 이렇게 스킵한 대목이 있어요. 이거는 풀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박현광 기자에게는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대목만 들려준 겁니다. 그게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김정재 당시 그 경북 도당위원장이에요. 도당위원장이 난리를 치면서 현 이강덕 시장, 포항시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잘랐다. 시군별 단체장 만족 조사를 했는데 경북에서 시군도 조사를 하면 경북이랑 포항이랑 구미가 제일 안 좋게 나온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해서 하위로 끊어서 이강덕을 잘랐다. 컷오프 시켰다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정재 의원이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더라. 그 이상한 힘이 개입이 되면 당 대표가 뭐 난리를 쳐도 안 듣는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실제로 포항에 문충운이라는 양반을 김건희가 밀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장 후보를 김건희 여사가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나섰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이제 거꾸로예요. 거꾸로인가요? 예. 그 김정재 의원하고 이강덕 시장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김정재 의원이 이강덕 시장의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의사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문충홍 후보를 미는 쪽으로. 쪽으로.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이거는
실패한 대통령 배우자의 실패한 공천 개입 사례를 들려준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실패한 것만 딱 골라서 들려준 거지. 예. 아,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가 밀었던 문충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정재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의견이 합치돼서 이 지금 이강덕을 밀어내고 문충훈으로 가자 이랬는데 이게 안 됐다. 이제 그런 사례로 본인이 막았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취지로 들려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니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시는데 실제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가 됐는데 닷새 만에 저기 부활을 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컷오프까지는 했는데 성공을 한 거고. 컷오프까지는 돌파를 했다. 그러나 그렇죠. 다시 살아왔다.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부활의 기회를. 예. 저기랑 이것도 비슷하네요. 강원지사, 그렇죠. 김진태 지사. 김진태하고 비슷한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다시 경선을 해가지고 공천을 해서 이 양반이 당선이 또 돼. 네. 예. 왜 이강덕 씨. 예. 시장이. 예. 예, 또 됩니다. 예. 근데 이강덕 시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 끝. 예. 뭐 드라이하게 그냥 예. 아니 그러니까 손본 거는 맞아요. 그래 컷오프까지 시켰다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선되는 것까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실패다가 아니라 예컨대 김진태 도지사처럼 무릎을 꿇었다든가 뭐 무슨 사연이. 네. 그러니까 요 대목이 기사에서 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대목이지. 네. 사실은 저기 이준석 대표도 이거 손을 못 댄 겁니다. 컷오프 될 때까지. 그런 사이에 이게 맞느냐 해서 여사를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설은 두 가지밖에 없죠. 가 보니까 여사는 그런 짓이 한 적 없더라. 뭐 이래서 다시 뭐 경북도당에 전달해서 컷오프 된 사람을 다시 무효화해서 경선을 참여시켜 줬다든가. 아니면은 지 힘으로 저기 뭐냐 이강덕이 저기 뭐 어디 소명하고 막 그 이의 신청하고 해서 살아났던가.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살아날 수 있었던 거라. 뭔가 뭐 있겠죠. 저도 사연이 뭐, 있겠죠. 예. 자세히는 요 부분이에요. 몰라서. 요 부분. 그 부분을 봐야 이게 이제 실패한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실패했든 성공했든 공천 개입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왜 찾아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 그 자체가. 공당의 대표가 저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사님 좀 잠깐 찾아뵈도 될까요? 네네네 대표님 뭐 이러면서 오시죠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애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뭐 대통령 당선자와 공천 상의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 와이프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이상해요. 부인이 뭔데 부인이 아니 왜 근데 공천 이런 적이 문제를?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처음 봅니다. 이때 만일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화 내용은 확인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김 여사를 만났는데 네. 계속 저기 그 저 여사가 그 내려찍은 문 씨라고 있더라고. 이강덕 말고. 그래 문충은. 네. 그러면은 여사가 문충은 돼야 된다. 이 대표가 좀 만들어 주라. 이렇게 만일에 얘기를 하고 또 이 대표가 그걸 알아듣고 나왔더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사가 맞느냐? 아니면은 이 대표가 거꾸로 이강덕 훌륭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문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스캔들이 나고 아주 당에서 수습하기 곤란하니까 뜻을 접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간첩시켰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 이 아니에요, 점프 이게? 재생 두 건. 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풀로 박형광 기자를 들려줬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너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잘려진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좀 성실하게 좀 소명을 해줘야 의혹이 그러니까 좀- 이건 새로운 의혹의 시작입니다 지금. 아. 오히려 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지만은 네. 어떻게 죽었고 컷오프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의혹의 시작이고 더 앞으로 시끄러워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공천 개입 문제는 상당히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 두 분 벌써 시간이 오늘 굉장히 금방 가네. 52분인데 오늘 갤럽이 안 이것 하네. 좀 갤럽은 오늘 소폭 상승했어요. 3% 네. 예, 올라가지고 아까 좀 저희가 다뤄서
그 저는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 맞다는 설과 아니다라는 설이 양립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네. 본인한테 불리한데 사실이 아니면 바로바로 법적 조치로 대응을 하는데 네. 그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로 봐서 뭐 이상하네. 진짜로 올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짜 한동훈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특히 그 예. 가족 그렇죠. 명의의 예. 아이디로 올린 거 예. 그거는 진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법률 대응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했다는 거거든요. 못 한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그거는 뭐 네. 사직에서 야구 봤다도 네. 그 바로 제소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올린 게 아니고 동명이인이거나 뭐 아이디를 정말 아무 상관없이 도용당한 거면 여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벌써 고발했죠. 아니 김대남 당무감사 어떻게 된 겁니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핵관에서 그거 당무감사하면 당 쪼개진다. 네. 이거 분열시키자는 네. 거야.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일이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당무감사들 제대로 하겠냐? 그때도 뭐 형사 사법 처리까지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소식이 없어. 네. 나는 이것도 저기 그래가지고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다가 그 갑자기 수위 조절을 그렇죠, 확 완전히. 바뀌면서 예, 특감 얘기만 막 그 하고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한동훈 대표 몇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대놓고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뻔뻔함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다.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 돌리고 있어요. 특검이 아니라 특감만 이야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네, 태세 태도. 전환의 이유가 예, 뭐냐? 이게 이제 다들 갸우뚱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갸우뚱해서 뭐지? 예. 뭐 갑자기 화해 무드로 예. 가자는 건가? 근데 이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저것 때문에 당원 게시판 그래서 목줄이 저거- 잡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 이거 네. 별로 어려운 조사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뭐가 네. 어려워요? 네. 이거 한나절만 뒤지고 실명 확인하고 안 되면 어디 뭐 IP 조회만 해도 금방 나올. 아 당에서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IP는 IP 조사할 수 있지. 네. 아니 이게 게시판에만 성 뭐 한땡땡 네. 진땡땡 네. 이렇게 표시되지 네. 사실은 실명 확인이 되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그거 다 볼 수 있죠 자료를. 그러니까 경찰 조사할 것도 없네. 네. 당에서 당무감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다 나와요. 근데 또 갑자기 당무감사 또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해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윤과 친한의 화해예요? 확실하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예. 봐준다 이거 봐준다. 한번. 이렇게 되나요? 넘어가자 아니, 이렇게 되는 추경호 겁니까? 원내대표가 대놓고 한동훈 띄우기랍니다. 예. 예. 아주 뭐 200꿀이 발려 있어. 그 정도로 네. 대놓고 칭찬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특감 하나 정도 먹이로 던져줬어요. 당론 채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고 이걸로 다 끝났고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뭉개고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의 다 정리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다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턱대고 민심과 괴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감싸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보수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른바 보수 진영은 네.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망가지면 네. 이 소생의 기미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오늘 3% 올라가지고. 대통령실도. 거봐 골 붙였으니까 3% 오르잖아 이렇게 되면 아니 지지 기자회견하고 사과 용기 있게 하니까 봐 3% 오르잖아. 네. 20% 다시 됐잖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배달하겠는데 기자회견 이제. 아니 근데 원래 예상은 그 하루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반영되면 이번 주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 3%나 반등을 했어요. 뭐 여론조사라는 거는 항상 네. 오차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뭐 17%를 찍다 보면 아무래도 결집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러다가 또 2016년, 17년 재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서 네. 결집하는 층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20% 찍고 뭐 몇 달 후에 30%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뭐 가능성 거의 없다고 아니죠. 봐야죠. 아니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양반도 기자회견 끝난 뒤로 몇 프로는 오를 거라 그랬어요. 이 기자회견이 우리가 보니까 엉터리지만 소수의 그 지지층에는 소구력이 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어쩌고 하면 이제 윤핵관 의원들 보십시오. 아 용기 있는 모습에다가 그 진솔한 사과에다가 뭐 또 막 그 용비어천가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3% 올린 거예요. 그거 예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인용을 많이 하는데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따르면 역시 윤석열은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처참한 성적표로 임기 반환점을 도론 것이다. 자기 합리화에 장광설만 늘어놓은 대통령 뭐 이제 이런 표현. 그다음에 뭐 그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라 와이프 퍼스트다. 뭐 이런 그리고 실제로 뭐 국민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센 칼럼을 오늘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의 보수가 인질로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좀 박차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동아일보만 이제 이런 논조를 가져가는 것이고 내부의 소위 이제 주류 그러니까 보수의 주류는 이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계속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아니 않겠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죠. 네, 다들. 예. 대통령 부부는 모르지만 네.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지. 대안. 예. 네. 지금 문제는 많은데 예. 대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그 대안이라는 게 어떤 보수의 새로운 그렇죠. 어떤 리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깨우뚱 하고 깨우뚱.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김소연 변호사는 오세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뭘 많은 또 많은 봤나 보죠. 뭐. 뭘 봤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에 명태균 자료를 보고서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명태균이 오세훈이 뭐 찔찔 울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에서 뭐가 나왔길래 오세훈도 끝났다. 이 얘기를 아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태균 씨도 많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보수의 희망은 이준석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한데 네. 변호사까지 저라는 거 보면 진짜 뭐가 나왔구나. 네. 이 생각을 할 만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반성하지 않는 보수가 결국에는 맞이하게 될 이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 이대로 간다면 뭐 다음 지방선거도 어렵고 내년에 있을 당장 재보궐선거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영남 지역에서만 제가 보기에 이 보수라는 개념과 철학에 대한 문제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그래요. 이건 단순히 윤석열 한동훈 문제가 아닙니다. 네. 원래 보수는 관용, 포용, 공화정을 어떤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는 거 보수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갈라치는 보수입니다. 뭐 뉴라이트니 뭐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보수의 유능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 분열로부터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보수가 악용이 되고 있고 그 악용된 게 주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희망을 찾자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정당의 주류 세력 교체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저기 뭐냐 여기 안에서 야 한동훈이 대안이 되냐 안 되냐, 오세훈이 되냐 안 되냐. 난 이런 논의를 하기엔 지금 한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보면은 이 개발주의자에다가 분열, 갈등 이런 걸 조장하고 뒤에는 법적 카르텔이 버티고 있고 정치 카르텔이 버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갈라치는 걸 이념화했다고 그리고 사법화하고 이러면은 이건 이미 보수로부터 벗어난 길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청산이 돼야 이게 희망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럴 인물, 철학, 그다음에 비전이 나와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보수가 있어야 우리 진보도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아유, 하여간 참 그 답답한 상황이고 내일 또 광화문에서 야당 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대규모의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굉장히 그 경찰이 삼엄하게 예,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이번 주 집회는 좀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그 김영남 의원이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가 어쨌든 폭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에 급급해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장기적인 식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덮고 그냥 이른바 뭉개고 지나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힘이 있으면 별일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예,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앞서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한국 증시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고 환율은 맨날 올라가고 칼국수 한 그릇에 14,000원, 15,000원 하고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골프나 치시고 전쟁이 날 것 같아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그냥 추앙이나 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오니 그러니까 참 국민들의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이거는 저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좀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치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주 금요일 두 분을 만나면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구나. 그러나 최근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네. 다음 주가 아니라 저는 내일 광장에서 다시 여러분들 뵐 거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